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저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축 프로그램은 제 기준으로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한국의 국민연금 퇴직금과 비슷하게 반강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저축 프로그램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 또는 간접 투자인 이제는 펀드 또는 이제는 채권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자발적인 저축 프로그램들,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는 이제는 반강제적인 또는 강제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의외로 싱가포르에 계신 한국분들 또는 싱가포르를 오시려고 하는 한국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저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CPF입니다. CPF는 중앙적립기금이라는 뜻으로서 영어로는 Central Provident Fund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CPF는 성격으로 치면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금액을 정할 수도 없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제는 직원이 일정 부분을 이제는 부담을 하고 고용주 회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중앙적립기금에 납입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매년 이제는 개인이 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치가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37,740불입니다. 저 역시 매년 이 금액을 이제는 적립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개인이 선택을 하거나 개인이 줄이거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제는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무조건 개인이 적립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CPF는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리언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때는 싱가포르에 오셔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싱가포르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싱가포리언이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인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싱가포르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제도이기도 합니다. CPF는 개인이 이제는 근로를 하는 동안에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는데, 이 금액은 기금의 개인 어카운트로 이제는 매년 쌓이고 이거에 대한 이자를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보지는 않는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SRS입니다. SRS는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의 약자이고, 한국으로 치면은 소득공제용 저축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개개인이 은퇴한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은 이게 국가 경제나 사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을 때 웬만하면 저축을 많이 해라 라는 그런 의도로 도입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그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싱가포르현 영주권자 기준으로 15,300불, 저도 역시 이 금액을 매년 납입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준으로는 매년 35,700불을 납입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15,300불, 그리고 외국인은 35,700불을 100%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지만, 그러니까는 소득공제 비율을 갖다가 이제는 투자 수익률을 환산을 해보면은 웬만한 투자 상품으로는 얻기 힘든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SRS는 납입을 하는 편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저는 중앙적립기금 추가 납입입니다. 아까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린 중앙적립기금의 연 최대 납입 금액은 37,74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과 또 별도로 이 금액에 추가로 개인이 연간
7,000불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지 용어로는 CPF 스페셜 어카운트 탑업인데, 일단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7,000불을 납입을 추가로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은 이제 추가로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이 7,000불은 스페셜 어카운트라는 계정에 쌓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4% 정도를 이제는 확정 복리 이자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CPF 에셋 탑업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활용하는 편이 제 생각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한국의 국민연금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나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강제적인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을 중지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오히려 해지를 하고 나입한 금액 더하기 일정 부분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선택은 이제 개인 자유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이 국가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저는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매달 추가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 39만원은 제가 매달 한국 계좌로 이제는 국민연금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한국에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가입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고 20년 납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7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종신보험은 원금 보장성이고 이제는 매월 제가 나입하고 있는 금액은 하나로 17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는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근데 보험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보험 성격은 없기 때문에 저축 상품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도쿄 마린 인슈런스 그룹, 이제 TM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TM에서 이제는 나온 네스트 에그라는 상품입니다. 요거의 좋은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위험도가 높은 이제는 주식이나 펀드에 대부분의 많은 자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추가로 그냥 좀 해지용으로 좀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상품은 제가 연 저축 금액은 15,000불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맵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제가 세법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인플로이는, 그러니까는 회사 직원은,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자사주, 그러니까는 그 회사의 스탁을 디스카운트해서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롱텀 베네핏으로 제공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직원 입장에서는 하는 게 웬만하면 항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스탁을 디스카운트해서 발행하거나, 는 주로 미국계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법적인 의미 때문에, 또는 이 부분이 좀 싫은 경우는 이제는 매칭 플랜, 가령 자사주를 3개를 구입하면은 1개를 추가로 몇 년 후에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랑 비슷한 이펙트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주를 할인해서 발행해서 직원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제가 이제는 매월 이제 월급에서 공제가 돼서 나가고 있고, 연간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10,000불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